빚 깎아드립니다. 저소득자, 고령자, 장기 채무자분들 빚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치솟는 물가와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치솟는 이자 부담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허리는 휘다못해 꺾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인데 이것도 보시면 2021년 1월은 지난해 대비해서 3.6% 올랐었는데 이게 계속 오르면서 2022년 6월에는 2021년 6월 대비해서 물가가 1년 만에 6%가 오른 상황입니다. 1년에 6%라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6%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빚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함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끊임없는 빚의 굴레를 잘라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건데요. 먼저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누가 대상자인지 말씀드릴 건데, 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무원금, 그러니까 빚이 얼만큼 있느냐, 총 빚이 합계해서 1,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액 채무자들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 재산 금액 범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바로 다음에 용어 설명하면 드릴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자산 가액, 그러니까 내 재산에 대한 조건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다음은 기타 조건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들, 또 장기 연체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의 대상자인데, 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은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장기 연체자는 일단 연체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앞서서 제가 어려운 것들 몇 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들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의 150%,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의 중위소득 60% 기준이랑 비슷할 텐데요. 1인 가구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116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최저생계비 150%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즉 제가 여기서 지금 써드린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금액이고, 이것보다 우리 가구가 적어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4인 가구는 307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까지만 적어드리고, 다음 거 설명드리면 파산 면제재산, 제가 두 번째 조건으로 말씀드렸었죠. 이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요, 채권자 배당에서 제외되는 임대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즉 내가 빚이 많아서 파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법원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외해주는 그러한 임대 보증금이나 6개월간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제외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순자산 가액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내 빚을 뺐을 때에 그게 나오는 금액이 순자산 가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면되는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적용이 된다면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자나 연체이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각채권과 미삼각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것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삼각채권의 90%, 고령자는 80%, 장기소액연체자는 70%를 감면받게 되고, 미삼각채권은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채권이라는 거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삼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내가 빌려준 회사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가 이건 앞으로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계장부상으로 이거 못 받을 돈이야 라고 이미 손실을 처리해 놓은 이런 대출이나 빚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갚아야 될 것이라고 나에겐 있지만 대출 회사 입장에서는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처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이렇게 이자 및 연체이자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삼각채권은 최대 90%까지, 그리고 미삼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 감면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행 후 면책이라는 제도인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채무를 조정받게 됐고요. 그 채무를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 자, 그리고 더해서 조정 후에 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신다면 아직 남은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3년 동안 성실히 상환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채무의 절반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자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까지 추가 감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55세 김철수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채무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 소득은 65만원 정도이고 재산은 2500만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조건이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채무 원금 조건, 그리고 순자산가액 조건, 기타 조건이라고 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이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조건은 먼저 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 원금 조건, 채무액이 합계 1500만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채무액 100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 재산 금액 권위 이내이냐 이란 내용인데,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산했을 때 법원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남겨줘야 된다라는 금액보다 적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만 한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서울에 거주하시고 임대보증금 등등 해서 재산이 2,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순자산가액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로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적용이 되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 사례는 예시고요. 반드시 위와 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해 주시면, 자, 원래 채무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90%가 감면되고요. 채무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월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자, 2만원씩 상환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2만원씩 3년간 성실하게, 36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하면은 아예 그 남은 채무를 없애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분은 3년간 2만원씩 성실하게 총 72만원을 납부했더니 최종적으로는 이 100만원에서도 남은 것조차 감면시켜주면서 72만원을 감면하면서 본인께서 가지고 있던 이러한 채무를 전부 다 면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형태의 감면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감면을 해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채권기간 등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유의사항 꼭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자격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 그리고 뭐 각종 보증금 등 재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기준은 항상 동일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개인별로, 신청한 개인별로 감면액이나 지급하게 되는 월 상환액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만큼 혜택을 받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반드시 여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1600-55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사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서류도 굉장히 종류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가시면서 계속 헛걸음 하시지 마시고요. 사전에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미리 내가 이 제도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검토 받으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채무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가 빚을 지고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갚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탕감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무분별한 빚 탕감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빚을 탕감해준다 라고 인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빚들이 삶의 굴레로서 어떠한 자물쇠로서 족쇄로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들이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